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조선 궁궐 데뷔 전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한 노인이 비단 자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 어른이신 대비마마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주변의 상궁들과 내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비마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고 상궁 윤상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마, 그저 미천한 침선비가 만든 것이옵니다. 미천한 침선비라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미천하단 말이냐? 도대체 그 자수에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시던 대비마마께서 이토록 흐느끼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미천한 침선비는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분의 벽을 넘어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데뷔전은 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선왕의 부인이신 대비마마를 모시는 수많은 상궁과 나인, 그리고 침선비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설아라는 17살 침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 없어 데뷔전에 들어온 고아 궁녀였습니다. 신부는 궁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침선비. 하루 종일 바느질만 하는 천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설아는 다른 침선비들과 함께 작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그때 윤상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데뷔 전 최고 상궁인 그녀는 모든 궁녀들을 관리하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방 안을 둘러보던 윤상궁이 설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설아, 내가 어제 만든 수건이 이게 뭐냐? 윤상궁이 수건을 설아 앞에 던졌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상궁마마. 죄송하다고 이런 허술한 바느질로 대비마마를 모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 만들어라. 오늘 안으로. 윤상궁은 굳은 일도 묵묵히 고운 얼굴로 해내는 설아가 얄미웠습니다. 예, 상궁마마. 윤상궁이 방을 나가자 옆에 있던 침선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설아야, 그 수건 별로 이상한 것 없었는데 상궁마마께서 왜 저러시는 걸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상궁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를 연고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자신 같은 고아는 궁에서 늘 눈의 가시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제잘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아무도 설아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역시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궁궐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 자유로운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 같은 미천한 몸이 언젠가 저 새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꿈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며칠 뒤 데뷔 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왕실이 깊이 신뢰하는 해각 스님이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는 소문이 자자한 고승이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스님을 극진히 모시며 차를 대접하셨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스님이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몸을 움찔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설아가 비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그녀의 옆모습이 고요하고 단정했습니다. 스님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대비마마의 물음에도 스님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에 설아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비마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마, 저 아이를 이리 데려오실 수 있으시옵니까? 저 아이를요. 무슨 일이시기에? 제 눈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저 아이는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났사옵니다. 윤상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대비마마의 명으로 설아는 곧 방으로 불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설아는 잔뜩 긴장한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윤상궁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설아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해각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역시 그러하구나. 스님, 대체 무엇이 그러하시다는 말씀이옵니까? 스님이 설아를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이마에는 하늘의 기운이 서려 있고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사옵니다. 귀는 복을 담는 그릇이요. 코는 재물을 모으는 형상이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상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아를 노려보았고 설아는 어찌할 바를 몰라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계속 말씀해 보시지요. 마마, 이는 범상한 관상이 아니옵니다. 저 아이는 훗날 봉황이 되어 높은 곳에 오를 상이옵니다. 천한 신분에 갇혀 있으나 머지않아 용과 같은 귀인을 만나 하늘로 오를 것이옵니다. 봉황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진을 속에 묻혀 있으나 때가 되면 그 빛을 발할 것이옵니다. 신분이 운명을 가두지 못하는 법이옵니다. 설아는 스님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침선비가 봉황이 된다니. 그것도 높은 곳에 오른다니.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윤상궁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와 질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대비전 앞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북방 오랑캐와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무관이 대비마마께 승전보를 올리러 온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설아도 다른 궁녀들과 함께 멀찌감치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곧 갑옷 차림의 젊은 무관이 대비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우 25살의 무관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전장의 먼지가 아직 갑옷에 남아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빛났습니다. 민우가 대비마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장 강민우, 북방 오랑캐 토벌의 승전보를 아뢰옵니다. 수고하였느니라. 그대의 용맹함이 나라를 지켰구나.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마마.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정알림 내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민우의 출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집안에 서자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늘 차별받는 신세였습니다. 승전보 보고가 끝나고 민우가 물러나려 할 때였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아버님은 병조판서이시지 않으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그대가 왔느냐? 순간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알림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마마, 강민우는 판서 대감의 서자요입니다. 이번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으나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직 제대로 된 벼슬을 받지 못하였사옵니다. 대비마마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그러하였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소장은 괜찮사옵니다. 다만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설아의 귀에는 그 속에 감춰진 서러움이 들렸습니다. 아무리 용맹하고 충성스러워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의 벽. 그것은 자신이 겪는 천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대비전을 나서며 잠시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때 우연히 설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눈빛에는 신분의 굴레에 갇힌 외로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그 모든 것이 말없이 전해졌습니다. 민우가 먼저 시선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설아도 고개를 숙이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방금 스쳐 지나간 그 눈빛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각 스님의 예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정알림 내관이 설아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는 해각 스님의 예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비마마의 은혜로 목숨을 구한 그는 평생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설아라 하였지. 예, 나리. 정알림은 설아를 데리고 작은 창고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비단과 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운 백색 비단 한 필을 꺼내 설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거라.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스님께서 그대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보셨다 하였다. 나 또한 그 말을 믿고 싶구나. 설아는 비단을 받아들며 떨렸습니다. 하오나 저는 그저 대비마마께서는 요즘 무척 슬퍼하신다. 돌아가신 선왕을 그리워하시며 밤마다 눈물을 흘리신다고 들었다. 정알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비단 한 필로 대비마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 그대의 진심과 재주가 있다면 말이다. 예, 제가 어찌 대비마마의 마음을 사흘을 주겠다. 이 비단으로 무엇이든 만들어 대비마마께 바쳐라. 만약 대비마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너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설아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미천한 침선비가 어찌 대비마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소식은 곧 윤상궁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즉시 설아가 있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알림 어른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지. 상궁마마. 허나 잘 들어라. 내가 만약 실패한다면 대비마마께 불경을 저지른 죄로 궁에서 쫓겨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지 모른다. 윤상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 같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 미천한 것이 분수도 모르고 설치다가는 화를 입는 법이니라.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상궁이 방을 나간 뒤 그녀는 백색 비단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비마마의 슬픔 돌아가신 선왕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을 어떻게 위로한단 말입니까? 화려한 술 놓는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질까요? 아름다운 꽃을 그린다고 해서 그리움이 잦아들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설아는 촛불을 켜고 비단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 대비전 담장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 설아는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았습니다. 강민우였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그의 공을 아껴 며칠간 궁에 머물게 하셨고 민우는 대비전 근처 별채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달빛 아래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용맹했지만 서자라는 신분의 벽 앞에서는 그저 외로운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아는 문득 용기를 내어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우가 인기척에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이곳 침선비이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마주 섰습니다. 늦은 밤에 무슨 일이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인기척이 나기에. 전장에서는 죽음 앞에서도 잠을 잤는데 이곳에서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기에 나왔소. 설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민우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는 전쟁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소. 하지만 돌아와 보니 나는 여전히 서자였지. 아무리 공을 세워도 신분의 벽은 넘을 수 없더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나리께서 느끼시는 그 벽을 저 또한 매일 느끼고 있사옵니다. 그대도 저는 고아 출신 침선비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저 미천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데뷔마마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민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데뷔마마의 마음을 움직이라니 무슨 말이오? 설아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개각 스님의 예언, 정알림의 시험, 그리고 한필의 백색 비단 이야기를. 민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소. 적을 이기려면 적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오. 적의 마음이라니요? 데뷔마마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소. 설아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정알림 어른께서 말씀하시길 데뷔마마께서는 돌아가신 선왕을 그리워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움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오? 그것을 모르겠기에 고민이옵니다. 민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내 어머니께서는 일찍 돌아가셨소. 서자의 어머니였기에 양반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고 외딴 산에 묻히셨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매년 어머니 산소에 갔소. 그러다 알았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어머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란 걸.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위로받으실 것 같았소. 설아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렇다면 데뷔마마께서 원하시는 것도 화려한 장식이 아닐 것이오. 그분이 진정 그리워하시는 것을 담아드리시오. 설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큰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소. 그저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이오. 설아는 방으로 돌아와 백색 비단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설아의 손이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땀 한 땀 정성껏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그 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오직 바느질에만 몰두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술을 놓았습니다. 윤상궁은 매일 설아의 방 앞을 지나가며 냉소를 던졌습니다. 과연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하나 곧 실패하여 쫓겨날 텐데 무슨 소용이랴.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해질녘 정알림이 설아를 불렀습니다. 다 되었느냐? 예, 나리. 그럼 데뷔마마께 아뢰고 오겠다. 준비하거라.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완성된 자수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잠시 후 데뷔마마의 처소로 들어오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데뷔마마께서 앉아 계셨고 옆에는 정알림과 윤상궁이 서 있었습니다. 윤상궁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데뷔마마, 저 아이가 만든 것이 과연 마마의 마음에 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사옵니다. 보지도 않고 어찌 그리 단정하느냐. 데뷔마마께서 설아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것을 보이거라.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수를 펼쳤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백색 비단 위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젊은 시절의 선왕이었고 다른 한 분은 젊은 시절의 데뷔마마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궁궐 뒤뜰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마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선왕의 손에는 매화 한 가지가 들려 있었고 젊은 데뷔마마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데뷔마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마, 정알림 어른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마께서 그리워하시는 것을 담아보았나이다. 데뷔마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알았느냐? 선왕과 내가 처음 만난 날. 저 뒤뜰 매화나무 아래에서였다. 선왕께서 매화 한 가지를 꺾어 내게 주셨지. 설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마마의 그리움을 헤아리고자 했을 뿐입니다. 마마께서 그리워하시는 것은 화려한 궁궐도 높은 지위도 아닌 그저 선왕과 함께했던 그 따뜻한 순간이 아니실까 생각했나이다. 데비마마는 자수를 가슴에 안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젊은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선왕과 함께 웃던 그 순간들. 방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윤상궁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정알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데비마마께서 설아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내 손길에는 신령한 기운이 있구나. 이제 알겠다. 해각 스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데비마마께서 자수를 보시고 깊이 감동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수는 너무나 귀하구나. 내가 직접 배첩으로 만들어 평생 간직하고 싶구나. 황송하옵니다, 마마. 설아야, 이 자수를 소중히 보관하였다가 내일 아침 다시 가져오너라. 분부대로 받들겠나이다. 설아는 자수를 받아들고 물러났습니다. 윤상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밤 윤상궁은 설아의 방에 침입하여 자수를 훔쳐왔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꿈을 꾸다니. 윤상궁은 그 자수를 박박 찢기 시작했습니다. 선왕과 데비마마의 모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조각들을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소중히 보관하라던 자수를 잃어버린다면 큰 벌을 받겠지. 윤상궁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가 자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비마마께서 설아를 부르셨습니다. 윤상궁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설아야, 자수를 가져왔느냐? 바로 그때 정알림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온전한 자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마, 여기 자수가 있사옵니다. 윤상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 박박 찢어서 우물에 버렸는데 어떻게 저 자수가 온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된 일이냐?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궁마마 놀라셨나이까?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예견하고 진짜 자수를 정알림 어른께 맡겼나이다. 제 방에 둔 것은 비슷하게 만든 가짜였사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민우가 윤상궁의 팔을 잡으며 데비마마 앞에 꿇어 앉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마마, 소장이 아를 일이 있사옵니다. 민우는 품에서 젖은 비단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물에 젖었지만 희미하게 수가 놓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우물가에서 건져 올린 것이옵니다. 누군가 자수를 찢어서 우물에 버린 흔적이 옵니다. 데비마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정알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마, 소인은 자수가 귀하기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설아에게 진짜를 제게 맡기라 하였고 밤새 강민우 나리를 설아의 처소 근처에 배치하였나이다. 그래서 소인과 강민우 나리는 밤새 지켜보고 있었나이다. 윤상궁이 설아의 방에 침입하여 자수를 훔쳐가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찢어서 우물가에 버리는 것을 모두 목격하였나이다. 윤상궁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 저는. 데비마마께서 엄숙하게 명하셨습니다. 윤상궁, 너는 오랜 세월 나를 모셨으나 질투와 욕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아이를 해하려 하였다. 또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없애려는 죄를 지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신임할 수 없구나. 지금 당장 이 자의 관직을 박탈하고 궁에서 쫓아내라.
마마, 용서해 주시옵소서. 윤상궁은 울부짖으며 끌려 나갔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설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설아야, 내 지혜와 마음씨를 보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황송하옵니다, 마마. 내가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그 재주와 인품은 그 어떤 양반과 규수보다 뛰어나다. 대비마마께서 일어서시며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너를 내 조카로 삼겠노라. 김설아, 이것이 내 새로운 이름이니라.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천대받던 고아 침선비가 왕실의 조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마, 이런 큰 은혜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느니라. 대비마마께서 강민우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서자라는 굴레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고 설아를 지켜주었다. 이에 그대를 정삼품 절충장군에 임명하노라. 민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마마. 그리고 내 조카 김설아를 그대의 아내로 맺어주고자 하는데 그대의 뜻은 어떠하냐?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소장, 기꺼이 받들겠나이다. 설아야, 너는 어떠하냐?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마께서 정하신 대로 따르겠나이다. 대비마마께서 흡족하게 웃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민우는 그의 충성과 용맹으로 마침내 병조판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지혜로운 아내 김설아가 있었습니다. 설아는 정경부인이 되어 왕실의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녀는 궁의 침선비들을 따뜻하게 보살폈고 고아들을 거두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늙은 해각 스님이 궁을 찾아왔습니다. 설아를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본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봉황이 하늘로 올라 제자리를 찾았도다. 설아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어 주셨나이다. 아니다. 내 안에 이미 그 운명이 있었느니라. 신분이 운명을 가두지 못한다는 것을 너는 몸소 증명하였구나. 천한 침선비 설아는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자신의 운명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마침내 하늘의 뜻이 되었습니다.